LA 카운티가 모든 넌 에센셜 비즈니스를 폐쇄하는 초강력 행정명령을 이르면은 오늘 내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 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이런 셧다운식의 행정명령은 일시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가 오늘 긴급 슈퍼바이저 이 회의를 개최하는데 네. 행정명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지금 보이네요. 그렇죠. 오늘 낮 1시부터입니다. 네. 그 스페셜 클로즈드 도어 미팅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언론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회의하는 거죠. 긴급 비공개 회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핵심이 되는 안건이 지금 말씀해 주신 행정명령을 더욱 강화할지 여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최대 수용 인원 20%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내 쇼핑몰이라든가 각종 리테일샵 등 이른바 non essential 비즈니스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정은 뭐 오늘 내려질 것 같아요. 오늘 내려지는데 언제부터 폐쇄되는지 오늘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즉각 immediately 뭐 그렇게 폐쇄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 이틀의 말미를 주고 뭐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밤부터 할지 그 정도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전례를 감안하면 뭐 아마 일요일이나 월요일부터는 폐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예상이고 이렇게 폐쇄에 들어가면 언제 폐쇄가 풀릴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폐쇄가 언제 풀리기 예측하기 어렵다. 이것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LA 지역에서 지금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반 병실이나 중환자실의 환자 숫자가 뭐 최근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숫자 자체는 좀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라 포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이나 에리카 세티 LA 시장이 어제 1위 브리핑 했는데 모두가 변이 바이러스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두 사람의 1위 브리핑의 핵심은 변이 바이러스로 좀 느껴지기 때문에 역시 그 변이 바이러스 존재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그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LA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지금 상황을 아주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역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널리 지금 퍼지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LA 지역의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기존의 코로나19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를 초반에 잡지 못하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좀 초기 단계로 보이는 지금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창 좀 퍼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하면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셧다운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미국에서도 지금 새로 또 발견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속속 미국에서 발견이 되면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요즘 계속 변이 바이러스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국 데일리 메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서든 일리노이 대학의 그 카본데이 연구팀이 또 어제 이 발표를 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 공유망인 그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공유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올라온 미국의 유전자 샘플 5만 7천 개를 그동안 분석해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 여기서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50%에 달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에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중에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 환자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비중이 50대 50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한두 개 샘플이 아니라 5만 7천여 개의 아주 많은 샘플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가 이 정도니까 이미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가 50대 50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서든 일리노이 카본데일 연구팀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해 5월,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처음 등장했고 네. 7월부터 여름부터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 중서부, 동부 등에서 코로나19를 이미 넘어섰다. 아하. 이게 바이러스 지배종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도 이미 뭐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기존의 바이러스를 넘어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한번 변이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죠.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어허. 그리고 나서 뭐 유럽 각국, 남아공에서도 발견됐고. 남아공, 브라질에서도 네네. 좀 발견됐는데 이게 조금씩 성격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또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는 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그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는 그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해서 변한, 그러니까 변이의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난 13일 이틀 전에 오하이오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그렇죠. 나왔죠. 네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텍사스 휴스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와 오하이오주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그렇게 네, 얘기가 네.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대학의 웩스너 의료센터 연구팀이 발견한 이 변이 바이러스는 두 가지 종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라고 이틀 전에 발표가 됐고요. 네. 어제는 앞서 말씀드린 서든 일리노이 대학의 카본데일 연구팀이 그 지난 2달 동안 연구한 5만 7천 개의 샘플을 가지고 연구한 변이 바이러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 미국 내에 자체적으로 네. 나온 변이의 변이 바이러스, 또 변이의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고 이게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 내에서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플루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도 뭐 여러 가지로 자꾸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생겨서 네. 매년 네. 이제 예방 주사를 이제 만들 때는 뭐 여러 가지 올해는 어떤 독감이 유행할 것인가를 이렇게 진단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이렇게 맞아요. 이제 네.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매년 백신을 만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왜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까요? 예,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가,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이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23만여 명씩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3만 네네. 명이 지구상에서 신규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그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들로 넘쳐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감염됐다가 금방 음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벗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랫동안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수개월간 증상이 최장 수개월간 지속되는 만성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만성 환자들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이 만성 환자가 있다는 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환자 몸 안에 들어가서 수개월간 그 환자의 면역 체계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만성 환자들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게 큰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런 그 만성 환자들 몸 안에서 괴롭고 힘드니까 그 환자의 면역 체계와 싸워서 생존하기 위해서 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형시켜서 자신의 형태를 변형시켜 가지고 다시 그런 면역 체계 속에서도 그 만성 환자의 몸의 그 체내 세포에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성질을 바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존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만성 환자들의 몸에서 변형된 바이러스가 그 환자들이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 비말을 통해서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몸 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였지만 그런 환자들의 몸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씩 머물다가 나올 때는 또 다른 전혀 다른 바이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누군가에게 코로나19가 들어가서 수개월째 그 사람이 그 증상을 떨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문다고 한다면 그 사람 몸에서 바이러스가 이미 변이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오래 앓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사람이 감염이 돼서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이 변이 바이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만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 연상이 되지만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숙주인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인간이 결국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 안에 면역체계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그것과 이제 투쟁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변하게 된다. 참 영악하네요. 그렇죠. 영악하죠. 그래서 이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변이 바이러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슈퍼 네. 변이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결국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죠. 제2, 제3, 제4의 변이 바이러스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어떤 강력한 백신에도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겹치면서 변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성이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어떠한 백신을 써도 백신을 이겨낼 수 있는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게 걱정이죠. 예, 그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백신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백신을 맞아도 이 슈퍼 변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LA 카운티가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것은 이런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뭐 LA 카운티가 또 행정명령을 강화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계속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보도를 하고 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SNS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그 뭐 미국 LA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글쎄요, 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 변이 바이러스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현재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것도 뭐 다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렇게 모든 경제 활동을 셧다운 시키는 게 정답이냐 해답이냐 그건 지금 반문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는데 불편함은 불편함대로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닥치는데 바이러스를 못 잡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게 등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지만 게더링이라든가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지 이런 경제 활동, 스몰 비즈니스의 어떤 영업행위 때문에 감염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메인 그런 이유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경제 활동만 아주 다 막아서는 이런 초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세진 반면에 살상력은 줄어들었어요. 그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가 생존하려면 숙주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주가 죽는다거나 숙주가 중증으로 가면 바이러스에게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점점 그 위력, 사람을 죽이거나 중증으로 가게 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변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변이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전파력이 강해진 대신에 살상력은 크게 줄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건 간에.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왜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내서 정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해야 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 정말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무조건 틀어막게 되면 지금 경제 전문가나 방역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사람들이 몰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막아도 결국 몰래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오히려 더 확산세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결국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지적이고요. 조 바이든 당선인이 물론 뭐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뭐 지원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경제 활동을 완전히 틀어막는 이런 정도 상황에서는 부족하죠.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뭐 2,000달러도 결국 600달러 제외하고 1,400달러만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는 내용이고요. 연방정부 실업수당 지급도 작년에 600달러까지 주던 게 결국 300달러 내려갔다가 지금 나온 얘기 보면 400달러로 400달러 준다는 600달러에도 못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오늘 지금 증시가 오늘 하락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 대책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자면 이 정도의 극단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거면 지원책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틀어막으면 사람들 보고 다 죽으란 얘기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런 거죠. 모더나 CEO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인류는 코로나19와 영원히 동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사람들이 답답한 거는 어차피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아무리 극단적인 조치 취해도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세가 확 꺾이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 취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바이러스와 동거하는 시대임을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동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지 아직도 이렇게 무조건 틀어막는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경제활동이라는 걸 이렇게 막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몰래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좀 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아마 이브닝 뉴스 시간에는 정확한 내용이 발표가 되겠죠. 되겠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수 국장이었습니다.